한 300명 이상이 참여를 한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500만 원이 맞는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거 많이. 안녕하세요. 월간서점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어 통역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김전희입니다. 우리가 일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지금도 직장인이신 네. 거고 좀 더 일러스트레이터에 좀 더 리얼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시장에? 어때요? 보시기에? 제가 아직 활동을 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태껏 참여한 일러스트 페어라든지 독립출판 페어 또 이제 막 소규모 플리마켓 이런 데서 만나뵌 분들 중에 굉장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러스트를 세컨 잡으로 혹은 뭐 자기의 본 직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이제 뭐 어린 친구들부터 어린 친구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주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 직장인들이. 네. 사실 저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페어를 저도 한번 갔었는데 이게 해마다 거의 뭐 2배로 규모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어떤 거를 배워야 한다, 뭐 전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림을 만약에 좋아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림을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그림을 그려서 얼마의 수익이 나면 뭐 연봉 얼마에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은 사실 안 꾸잖아요.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작게라도 매일매일 그리시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그림체나 이제 네. 스토리가 생겨요. 그럼 그걸로 이제 작게 하나씩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페어에 나가본다든지 사실 일러스트 페어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업이신 분들보다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취미로 시작하시다가 그림 그리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되게 방향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많이 소통을 하고 네. 또 자기의 그림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방법은 정말 많은 시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임도 시작을 처음에 해서 그림을 막 그리다가 사람들이 연락을 이게 받기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채널로? 되게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제 작업하는 방법이나 작업물을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어 같은 거예요.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했다가 네. 이 페어에 구경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명함도 가져가시고 이제 작업물도 이제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림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메일로도 연락 주시고 네. 그림을 내가 매일매일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SNS 채널에 올리거나 페어에 참가하거나 계속 나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제 본인을 오픈시키는 거기도 하고 또 내 그림을 알리는 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더더욱이나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집에서만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면 인스타그램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뭔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생각하시기에. 이거랑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작업을 받고 그림을 그려드리는 작업도 있겠지만요. 사실 저는 이런 작업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연락을 받고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온라인으로 작업물을 전달드렸거든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한 번도 만나서 작업한 적이 계약서 없어요. 같은 거 쓰잖아요. 그것도 우편으로 받고. 아, 진짜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이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활용하는 플랫폼 중에는 이제 크몽이라고 네. 프리랜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 있죠, 있어요. 있죠. 그래서 크몽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타렌이나 뭐 그 밖에 다른 이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이걸로 해서 돈을 벌어봤었던 작업은 뭐였어요? 처음 매일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들이 이제 그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꽤 많은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360개나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추릴 것도 추리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독립출판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29 전이의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네. 소셜 펀딩으로 책을 이제 세상에 내고 네. 또 책을 판매도 하고 그게 가장 첫 번째 제 수익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텀블벅에서
하셨던 건가요? 네, 그 당시에 텀블벅을 활용해가지고 그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텀블벅에서 했을 때 얼마가 모였어요, 돈이? 텀블벅을 했을 때 대략 500만 원 정도가 오. 모여서 이제 인쇄비도 이제 충당을 하고 네.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제 상품을 드렸거든요. 굿즈를요. 굿즈를 드리고. 네, 굿즈를 제작하고 이제 굿즈를 제작하는 비용.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2, 300명이 한 거네요? 한 280명 정도가 이제 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해요? 이것도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했는데 네. 인스타그램으로 펀딩과 함께 책을 출간하는 이야기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팔로워가 인스타에서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 2만 명이니까 뭐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모티콘은 이제 당시 남자친구한테 받은 아이패드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네. 이모티콘을 그려보기도 했고 그럼 그거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아니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제안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제안을 하면은 네. 거기서 검토 뒤에 이제 제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작업을 하는. 아니 뭐 이모티콘만으로도 막 몇 억을 벌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진짜. 용돈벌이 정도는 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용돈벌이도 조금 더 된 거예요? 제 생각엔 작업한 시급은 이제 최저 시급 정도는 받았던 것 같고. 작업한 네. 최저 시급. 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떤 매력이 내 그림에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요즘엔 하도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그림은 막 복잡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단순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 끌려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복잡하지 않고 쉽게 그리기도 하고 네. 또 단순한 그림인데 또 단순한 그림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제 그 작업의 매력이 아니지 않을까. 매력이지 않을까. 매력이 아니지 않을까? 네, 매력입니다. 매력입니까? 그 보면 이렇게 여백도 잘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시도들이 그림의 요소들이 되게 막 많은데 하나하나를 이제 클로즈업 하듯이 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다 달아서 인스타에 또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림 한 장에 스토리가 한 4컷, 6컷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름 이제 돈을 받고 있으니까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러스트레이터, 좋은 창작가로서의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건 일러스트레이터에만 이제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야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야? 네. 저는 이제 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같은 일러스트를 그려도 이제 상업 일러스트처럼 이제 막 빠르게 생산되는 일러스트가 있는 반면에 이제 각자 자기의 작업물이 있잖아요. 자기의 창작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철학이 담긴 그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김전희가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관통하는 철학은 뭔가요? 인샬라?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단순한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게 또 그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작가님 본인의 그냥 삶의 철학은 뭐예요? 저의 철학은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게 행복하자. 뭐 그게 그대로 담겨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그 그림을 보신 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있는데 나의 작품에 영 다른 가치관이나 철학이 담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의 철학이 담긴 게 자기의 작품이지 않을까. 그렇죠. 은연중에 그리는 그림들이니까 무의식 그쵸. 중에 그리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소재들이 다 내가 일상에서 스스로 겪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들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뭐가 좋아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요. 취미가 됐든 뭐 아니면 실제로 뭐 일이 됐든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주는 기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정말 큰 매력은 내 감정을 풀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안도를 느끼기도 하고 또 채색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약간 우울한 마음에 우울한 색감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의 감정과 쌓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해낸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엄청 중요하죠. 네, 운동도 방법이지만 이건 정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적으로는 그림으로 풀고 동적인 건 팔 벌려뛰기로 푸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스트레스는 팔 벌려뛰기로.
지금 작가님처럼 직장을 다니는데 내 일을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조그맣게 한번 그림 그려볼까? 그리고 뭐 컬러링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지금 그냥 우리 또래 30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아직 제가 막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 그냥 아닌 뭐 것 그냥 같아요. 친구가 네. 야 회사 다니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만 비춰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제 생각에는 그 힘든 순간들도 다 하나의 약이 되기도 하고 스티븐 잡스가 네.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한 그쵸. 연설 커넥팅 더 중에 닷. 네. 네. 커넥팅 더 닷이라는 걸 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그리고 힘든 일을 겪었던 그게 하나의 점이 돼가지고 네. 다 나중에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순간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그 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네, 구슬을 깨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 하나하나 내 구슬은 많아 여기저기. 근데 이걸 잘 깨는 일을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내가 좋은 보석들을 모으고 있다. 구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 구슬이 어떤 구슬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구슬이 쌓여 있으면은 무언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3부에 걸쳐서 그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또 직장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실제로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설은 서른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